자, 앱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클론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와서 16.53% 다시 직전의 고점 가격선까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앱클론은 관리 종목이고요. 그 뉴스에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딱히 오늘 앱클론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죠. 지금 이 앞쪽에 인비보 카티 치료제 인수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카티 CART 얘기하는 거죠.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 여기 큐러셀이 있고 그리고 앱클론이 있고, 원래는 앱클론이 대표주, 아주 오래된 대표주고요. 자, 큐러셀은 이제 근래 이제 상장이 돼서 이제 큐러셀하고 앱클론하고 서로 둘이 누가 먼저냐, 이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종목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큐러셀과 더분 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큐러셀과 누가 선도가 될 것이냐라는 건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큐러셀하고 둘이서 서로 다툼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주가를 살펴보시면 앱클론의 경우에 자, 관리 종목인데도 시가총액이 3,971억, 굉장히 높죠. 관리 종목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카티 치료제 자체를 국내에서는 지금 이 종목과 큐러셀이 이 큐러셀이라고는 이 종목 딱 둘이 지금 맨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큐러셀은 시가총액이 5,600억이고요. 5,600억이고요. 그래서 이 큐러셀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던 앱클론이 이제 제가치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길인 겁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한 예전에 네임드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처음 상장될 때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나타내던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크게 올려 들어간 다음에 주가 눌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는 계속 이제 그 사이 시간이 이제 상장 이후로 지금 거의 한 8년 지나갔죠. 그러니까 8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다하게 이제 실적을 기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더 우리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 편입 우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착각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착각, 그리고 그걸 이용한 공매도가 나오면서 관리 종목 우려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관리 종목에서 파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고 다 파산됩니까?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SK 네트워크스라든가 저기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벌써 파산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 파산했어야 됐겠네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옛날에 다 파산했어야 되고 25년 전에 벌써 파산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종목이 제 가치에 비해서 싸졌다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200%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가지고 4천억이니까요. 저 밑에 저점 단세는 1,300억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쪽은 이렇게 밀려 내려와도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회사가 들어왔고요. 이어서 종근당이 들어올 때, 이때 같은 경우도요, 이 주가가 장중 20%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가 보면 지금 화살표를 제가 4개나 찍어놨잖아요. 이거 4개나 찍어놨죠. 아니 이게 호재지 어떻게 악재냐 이게. 참 별로 이상한 게 해간 소리라고 자빠졌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고. 간혹 이런 얘기도 나오죠. 호재를 악재로 바꿔치기가지고 사기치는 케이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왜 실망감? 이게 뭔 실망감이야. 호재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주가 폭락시키는 사이에 뒤에서 사가고, 여기 같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종근당이라는 큰 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건 관리 종목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관리 종목이 되면 특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되면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이오는 자 대부분의 신약 개발 업체들은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임상 계속 진행을 하는데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관리 종목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같은 그런 착각 우려에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거 계속해서 임상 연구 계속해서 임상 진행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삼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밀려 내려갔어도 결국 이제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브릿지바이오 그 이름을 뭘로 바꿨더라?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가가 깨져서 내려갔다가 파라텍시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니가캠바이오라고 하는 전주가 다시 개입을 해서 들어와서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고 박살나고요. 이제 관리 종목 편입되고 그래서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걸 막기 위해서 한번 유상증자를 했죠. 대규모 유상증자 하는 데서 공매도로 갖다 부시고 그 다음에 리가캠이라고 하는 전주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죠.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는데도 그다음 기술 이전 기대가 살아있으니까 관리 종목 편입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려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실패가 나오면서 주가가 깨져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하고 기술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리가캠바이오 이게 앱클론을 앞서서 그래서 주가를 분석해드렸던 내용 보면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싼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바이오 쪽에서 싼 종목으로 제시되면서 계속 집중해드렸던 종목이 있잖아요. 온코닉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아침에 치고 났던 WSI 그렇고 Y바이오로직스가 그렇고요. 기술 이전을 9건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 장난해 지금? 자. 예, 앱컬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인데도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기술 이전을 9개나 한 Y바이오는 기술 이전을 9개를 하고서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 1,000억대에 놓여 있었죠. 온코닉 테라펙트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에 뜻밖의 싼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해드리고 다 올라 들어가고 이제 딱 한 종목 남아있죠. 못 올라온 종목이 큐리언트 같은 종목 부활의 대명사. 자, 여기서 보시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올라 들어온다고 했죠? 이게 3등주도 못해요. 이게 앞서서 지금 시가총액상으로는 큐로셀이 1등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앱클론이 1등이고요. 큐로셀과 앱클론은 진행 과정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누가 더 앞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안 나와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앱클론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서 똥값이 돼버렸다 여기입니다. 같은 수준의 기업이 관리 종목에 편입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큐로셀의 3분의 1도 안 된 가격으로 내려가면서 심지어는 한참 저 뒤에 있는 카티치로제 3등주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등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주저항제 돌파 그래서 위로 메이저 수급이 변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배고픈 저평가주 그래서 계속해서 틈틈이 계속 노려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뚫게 될 경우에 2만원서까지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쪽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돌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오가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주들이 쭉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가 조금 더 깊게 하락하는 형태로 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텐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 종목이고요. 앞선에서 노리고 이렇게 표시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건 만약에 케이스고요. 지금 딱 그대로 갔죠. 그대로 어제 바이오 돌면서 그대로 돌았고 오늘 슈팅 들어가서 나왔고요. 현재까지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직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카티치로제 기대라고 하는 그 모멘텀의 다른 쪽의 모멘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이전에 주가를 이렇게 뭉개가지고요. 큐로셀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놓여있던 종목을
완전히 크리스보다 조금 더 위쪽이었죠. 이걸 주가를 이렇게 개박살 내가지고 깨트렸던 바로 이거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 이슈가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어지게 돼요. 이 뒤에 고재료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 자, 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 쪽에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잡혀들 수가 있어요. 저기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주주하고 회사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앞서서 굉장히 유명한 소형주 쪽에 네임드 바이오 기업이었던 이 ST큐브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이 기업도 이렇게나 강했던 기업입니다. 네임드 기업이죠. 바이오가 뜨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거 깨진 이유가 관리 종목 편입 때문에 깨졌던 겁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작년도 12월달 같은 경우에 가서 쭉 치고 나오죠.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갑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관리 종목이 아니에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났습니다. 얘가 지금 5,700억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작년에 관리 종목이었고요. 여기 나오죠? 관리 종목 해제 뜨잖아요. 요거가 요것도 이 종목에서 나왔던 요런 기대도 아직 지금 앱컬러리 4천억이고요. 4천억이고 큐로셀이 크레셀보다 약 40% 정도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남아있는 크레셀과의 편차는 이제 관리 종목 해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따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라고 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여기서 위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쪽 라인으로 잡고 밀려 들어오면 받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다시 또 가격을 조금 더 위로 잡아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18,000원 선 정도까지로 밀려 내려오면 요 선 정도에서 잡는 걸로 그래서 계속해서 노려 들어가야 되는 종목 앱클론이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이런 것들 잡아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에서만 돈 버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전부 다 싼 종목이라고 이거 다 얘기해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다 반도체에서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큐리언트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30% 떨어졌는데요. 이 종목 고점에서 30% 떨어진 이 종목이 올 초 대비로 지금 342% 올라 있습니다. 최근 주가만 하더라도 150% 상승이고 만만치 않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각자의 이 전문가들이 특기 분야들이 다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잘하는 사람, 바이오 잘하는 사람들 전문가 특기를 파악을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금방금방 들어갔다가 저 종목 안 나오네. 이제 들어갔다 추천조 나왔는데 추천조가 이게 한 3% 밀렸어요. 2차전지 사라 그래가지고 샀더니 2차전지 뒤로면서 좀 밀렸어. 요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금방 그러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천하에 뛰어난 전문가더라도요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추천주를 따라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 특기를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2차전지 전문가 같은 경우에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그냥 똥망 섹터였잖아요. 2차전지 잘하는 이 특기 전문가가 특기를 발휘할 기회 자체가 없어. 특기 발휘할 기회가 없잖아요. 2차전지가 움직여야 특기를 발휘를 하지. 그러니까 맨날 엔진 연설만 하는 겁니다. 2차전지를 다룰 만한 건덕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최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특히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그냥 왕창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근 방식 같은 경우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단타냐, 스윙이냐, 중장기냐. 요거 맞춰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맞춰서 들어가서 활용을 하셔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장중 단타, 급등주 단타 치는 방에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안 맞는 거고요. 중장기
또 반대로 단타 칠 사람이 또 중장기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안 맞죠. 그렇죠? 단타 칠라 그러는데 중장기 방이기 때문에 중장기 방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사인 자체가. 사인 자체가 몇 개 안 나와요. 지루해서 못 견디죠? 나 오늘 먹고 오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잘 파가시고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